안녕하세요. 땅의 길을 알려주는 남자 땅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용인 SK 하이닉스 산업단지 조성 시 그에 따른 배후도시가 어디에 어떻게 조성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토지 투자 시 관심을 가져야 할 최우선 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원삼 SK 하이닉스 신도시와 산업단지 A, B, C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통해 분석했는데요. SK 하이닉스 원삼면 주변 지역은 산업단지와 신도시 개발 시 개발 가능 지역과 개발 불가능 지역이 분명한 지역으로 SK 하이닉스 주변 지역이 모두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다시 말해 투자할 지역은 정해진 지역이란 사실입니다. 거기에 SK 하이닉스 주변 토지 투자가 왜 좋으며 어떤 이유에 따라서 개발하는지, 또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등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개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개발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변 지역 또한 예외는 아닌 지역이며, 현재 SK 하이닉스가 위치한 주변 지역을 모두 개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 막상 SK 하이닉스 주변 토지 투자 시 여러 소문에 의해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용인 SK 하이닉스 주변 배후 신도시의 경우 개발 지역에 대한 정확한 섹터 및 토지 이용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유추만 할 수 있을 뿐 대부분 알 수가 없어 개발 지역을 벗어난 곳들의 토지 가격이 기대 심리로 절대 싸지도 않을 뿐더러 일부 소문과 카더라는 정보에 의해 개발 지역이 아닌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개발지 주변이 개발되거나 개발된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애초에 정확한 개발 섹터가 어디인지 분석 및 핵심 정보 취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 이 지역이 개발된다니 내지는 개발 지역도 아닌데 소문에 의해 토지를 매입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니 제발 공부하시어 정확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SK 하이닉스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SK 하이닉스 주변 토지 투자 시 투자는 어떤지, 투자 가치는 있는지 등등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먼저 위 영상 기존 조감도에서 새로운 조감도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문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2023년 1월 25일 신문기사 내용이고요. 용인 클러스터 구부 능선 넘었다. SK 하이닉스 2025년 첫 번째 팹 건설. 용인 클러스터의 핵심 기업인 SK 하이닉스는 2025년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4개의 팹을 짓는다. 이르면 2027년 D램 반도체를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토지 보상을 약 90% 완료하며 구부 능선을 넘었다. 이르면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약 415만 제곱미터 126만 평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SK 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총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협력사 50여 곳도 입주한다. 위 내용을 보시면 올 상반기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신도시 개발 지역은 어디일까요? 위 지도를 보겠습니다. 위 지도를 보시면 원삼면 전체의 면적은 약 1820만 평으로 그중 50%는 성장관리 권역이고 나머지 50%는 자연보전 권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제는 SK 하이닉스가 위치한 성장관리 권역인데요. 위 그림에서 보듯 좌측과 남측을 보면 모두 산악지역으로 막혀있고 그나마 있는 지역도 절대 농지이고 자연생태도 1등급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SK 하이닉스 배후 신도시는 몇십만 평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에 종사하는 정확한 종사자 인원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주요 업무계획 제2 부시장 소관 내용에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반도체 클러스터 상주 인구는 약 3921명이고 산업시설 인구는 18,761명, 그 외 12,160명입니다.
또 다른 자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인구 거주 내용에 있는데요. 여기도 총 상주 인구는 32,103명 중 산업시설 인구는 18,781명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즉 3만에서 32,000여 명이 SK 하이닉스 건설 시 유입될 인구이며 여기에 필요한 신도시 면적은 최소 50만 평에서 최대 70만 평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SK 하이닉스 산업단지 내에 있는 신도시 면적과 인구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 내 상업시설과 지원시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면적은 대략 7만 평 정도이고 거기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는 총 4,932명이며 세대수는 D1-1 603세대, D1-2 664세대, D2는 559세대로 총 세대수는 1826세대입니다. 거기에 단독주택은 72세대고 인구수는 195명입니다. 또한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성장관리권역 개발가능지역 신도시 개발구역 안 민간사업 약 24만 평의 개발이 지주들의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 지역을 어떤 주체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위치는 위 영상에 표시했고요. 토지이용 규제 현황을 보시면 자연녹지 지역이 78.8%로 신도시 개발 시 인허가 부분에 관한 내용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면적은 약 24만 평이고 계획 인구는 약 1,155명이며 세대수는 4,454세대입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총 인구 3만에서 3만 2천여 명의 인구 중 위 약 1만 5천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1만 5천에서 1만 7천여 명은 어디에서 생활해야 할까요? 현재 위 영상에서 보듯이 일부 최소 3천에서 5천여 명은 성장관리계획 부지에 다가구나 원룸을 지어 생활하겠지만 나머지 1만에서 1만 2천여 명이 생활할 신도시는 성장관리권역에 신도시를 건설할 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보전권역에 신도시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데 자연보전권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제9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내용과 제14조 완화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내용 상기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보전권역 사업리, 자항리, 미평리, 가재원리, 두창리에서 개발 행위를 기본으로 제한하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그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기본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로 적합한 지역을 분석해보면 성장관리권역인 고당리, 문촌리, 하길리, 중릉리 지역 등의 지역에서의 배후도시 개발에는 제한이 없는 지역이지만 각종 규제와 지리적인 여건으로 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개발 가능 부지가 제한적이란 사실입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인 사암리, 자항리, 미평리, 가재원리, 두창리 등의 지역에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시 면적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지만 역으로 이 지역은 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서는 최대 50만 평방미터 약 15만 평 범위에서 개발 제한을 받게 된다는 사실로 만약 자연보전권역에서 50만 평방미터 약 15만 평 정도의 개발을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에 연적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56호의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적개발 적용 지침을 준수하면서 연적개발로 개발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은 어디일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용인시에서 발표한 평택부발선 신설사업 원삼 SK 경유 역신설 추진이란 내용의 힌트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원산면 SK 하이닉스가 위치한 자연보전권역에서 위 1만에서 1만 2천여 명이 거주할 신도시 면적 약 30만 평은 현재 역세권 개발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관한 2021년 7월 19일 용인신문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처인구 원삼에서 출발한 용인발 반도체가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평택 부발선 노선의 원삼 SK 역사 신규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 신문기사가 나오기 이전 용인시와 안성시가 협의한 2021년 6월 24일 안성시의회 제192회 회의록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의 주요 골자는 평택 부발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삼 SK를 격려하는 것에 대해서 양 시장이 원만하게 협의했다는 내용이고,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재부에서는 경제성이 있어야 예타가 통과가 되는데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므로 경제성이 있다는 내용이며, 향후 SK 하이닉스로 인해 인구 유입을 예상 SK역 신설을 통해 그 주변 지역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2022년 위 신문기사 김경희 이천시장이 이야기한 내용 중 국토부에서 검토 중인 동탄 부발 간 복선철도가 마장을 경유할 경우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내용과 위 영상 용인시 동탄 이천 노선과 안성시 평택 부발 노선이 용인과 안성시 협의로 인해 위 영상에서 보듯 변경,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재 예비 타당성이 진행 중이란 사실입니다. 참고로 평택 부발선의 세부 사항은 땅웨이 평택 부발 예비 타당성 최종 노선은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 지도를 보시면 원삼 SK역은 위 절대농지가 포진한 범위 내에서 역사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예비 타당성 중이고 역사의 위치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평택 부발선의 철도 노선과 원산면의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이 지역과 이 지점이 최상의 위치라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 내에서 양옆으로 각각 15만 평 정도의 배후도시가 생긴다면 이 영상에서 보듯 한남 정맥과 자연보전권역의 개발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용인 SK 공사를 시작한 현 시점에 용인 SK 주변 토지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아직 원삼 SK역에 대한 발표가 나지 않은 이 지역, 아직까지 토지 가격이 주변 지역에 비해 저렴한 이 지역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땅웨이가 용인 SK 배후도시에 대한 위치 및 면적을 분석한 자료이니 잘 참고하시어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